안녕. 오늘도 돌아온 작가 컨텐츠 궁금하시다면 영상 클릭해주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작가에 관련된 컨텐츠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컨텐츠냐면요, 앞에 질문을 해놓으신 게 꽤 많아요. 그걸 한 번에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의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가져오도록 할게요. 우리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진짜. 올라오기만 기다리는 중. 부터 쓰신다고 했지만 캐릭터 및 줄거리 흐름만 잡고 쓰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트리트먼트 형식으로 작성하시나요? 줄거리를 몇 장 정도 쓰고 대본에 들어가시나요? 씬 리스트 같은 걸 정리하고 대본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대본으로 바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시놉시스부터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작가님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놉시스에 대한 압박감이 커서 그런지 생각해놓은 그 그림대로 먼저 대본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쓰면서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줄거리, 캐릭터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은 트리트먼트 형식으로 쓰시냐, 씬 리스트 같은 걸 적으시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다 아니고요. 한글 파일 들어가서요, 줄줄줄줄줄 무슨 메모하듯이 적어요. 공모전을 내는 것처럼 정리되어서 하는 건 나중 단계에 가서 그렇게 쓰고요. 처음에는 그냥 모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10줄 정도는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줄거리도 드라마가 8부작이다 하면 머릿속에 1부부터 8부 정도의 엔딩이 어떻게는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회차별로 세부적인 엔딩을 어떻게 낼지, 어떤 씬이 들어갈지를 막 엄청 디테일하게 잡아놓진 않아요. 틀을 정해놓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쭉쭉쭉. 시리즈물 쓰시는 것 같은데 단막은 습작 안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초보들이 시작할 때 단막을 많이 한 5개 정도 습작을 해보는 게 좋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단막이 가장 기본이 되고 단막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미니 시리즈로 가면 분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짧게 딱 축약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전 늘리는 것보다 요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미니 시리즈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첫 발걸음이 글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는 전막도 생각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써서 내보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뭐 성공을 하면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같이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 작품에 힘을 나누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되나? 한 작품에 이 열정을 다 몰아넣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 욕심이 끝이 없어서. 다른데 질문 보니까 초보인 사람들은 미니 시리즈부터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단막부터 쓰는 게 나은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미니 시리즈로 쓰고 싶고 지루하게 쓰지 않을 자신 있다 하면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쓰면 되죠. 쓰고 싶은 거 쓰는 걸로. 공모전을 낼 때 기본적인 양식 있죠. 질문이 꽤 있던데요. 공모전을 시작하면 포스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써라라는 기본적으로 그 공모전에서 주는 양식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한글 파일로 내라고 하고요. 글자 포인트 11포인트, 그 다음에 줄 간격 160% 이렇게. 요게 가장 기본.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거. 글자체 간격 이런 거 다 그냥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줄 간격 160, 글자 포인트 11포인트.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습작을 할 때도 그 틀에 맞춰서 그냥 써놔요. 한글 파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놉시스가 20매 내외로 내라 라고 하면은 꼭 20매를 채워야 되느냐 질문이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17, 18페이지 정도에서 22, 23페이지 정도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20매 내외라고 했는데 30몇 페이지 이렇게 내면은 조금 안 맞긴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거를 너무 넘나드는 선만 아니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적당히 그건 맞춰줘야겠죠. 그거 양식이니까요. 한 회 초고를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생각이 나서 이제 쓰기 시작해야겠다 하고 쓰고 있을 때는 초고는 진짜 오래 안 걸려요. 보통은 35페이지 내외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 4시간? 그리고 이제
이제 막 수정하는 과정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맞춤법 이런 거 저 안 보고 초고는 그냥 막 써요. 뭐 안 따지고 이렇게 쭉쭉 쓰는 스타일이어서 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의 기준. 시놉시스에 전체 줄거리를 적으라고 할 때 회차별로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그냥 요약해서 적으면 되는 건지, 이거는 회차별로 적어달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고 그냥 전체 줄거리를 꼭 포함시켜주세요 하는 곳이 있는데, 그냥 전체 줄거리를 포함시켜주세요 하면은 회차별로 적으셔도 되고 전체 줄거리도 적으셔도 되고, 근데 굳이 회차별이라고 써놨으면 회차별로 요약해서 적어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 핵심 내용들로 대본의 흐름대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꿔서 써도 되는 건지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의미가 그건 것 같아요. 이놈이 범인이야 라고는 말해놨지만 드라마에서는 마지막 회에 이 사람이 범인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적을 때는 중간쯤에 오는 내용이 회차별로 따지면 맨 끝으로 가 있는 내용인 거죠. 꼭 1화, 2화, 3화, 4화 이런 내용의 흐름대로 쓸 필요는 없다. 전체 줄거리로 적을 시에. 회차별로 적을 때는 당연히 그 회에 들어가는 내용을 회차별로 정리를 해서 적어야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 전체를 요약해서 적는데 고민이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전체 줄거리에선 이렇게 써놨는데 1, 2부를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카페에서 꾸준히 본 질문, 이 씬이 넘어갈 때 장소가 바뀌면 씬이 바뀌는 건지 시간이 바뀌면 씬이 바뀌는 건지 요거를 많이 물어보시던데, 장소가 바뀌면 무조건 씬이 바뀝니다. 장소가 바뀌면 씬이 바뀌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만 바뀌었다, 시간 경과로 표기해 주셔도 돼요. 컷2 그러셔도 됩니다. 공부할 때 이 필사 방법,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은 거, 완전 엄청 긴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3분짜리, 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멈췄다가 쓰고 멈췄다가 쓰고 이렇게 쓰고, 대본집이 있으면 맞춰보는 거죠. 대본집이 없어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대본집이 있는 작품을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진짜 엉망인데 초보가 공모전에 내봐도 되냐? 저는 뭐 잘해서 냈나요? 그냥 신인 무관, 경력 없는 사람 무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내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저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이 써보면서 그때그때 있는 공모전에 그냥 자신감으로 내보시는 게 어떤가. 안 내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 시간이 되게 알차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보자. 뭐 어때? 내가 지금 당장 당선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삼아 부딪혀보는 거죠. 파이팅! 할 수 있어.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 근데 여러분, 딱히 공모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써놓고 3, 4개월 전부터 저는 딱 잡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막 번뜩 어떤 생각이 나서 이 작품을 써야겠다 한 게 아닌 이상 미리 써놓고 3, 4개월을 막 수정기간을 막 잡아놔요. 그래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D-Day 1일 전까지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미리 준비된 자가 뭔가를 쟁취하지 않을까요? 드라마 작품집을 딱 하나만 산다면,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멜로가 체질 아니면 그의 우리는 이런 류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를 보자면 본인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무감각해진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작품을 몇 날 며칠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계속 똑같은 부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면 무뎌지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작품 코멘트를 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처음에 막 쓸 때는 여러 명한테 보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다 보니까 쓴소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발전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재밌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 자신감만 이렇게 되는 건데, 글을 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진 않고요. 연기하는 친구, 그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도 제가 쓰면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이 친구는 그냥 가끔가다 제 오타도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전 너무 고마워요. 또는 이거 이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웠어, 이런 코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두 명씩 냉정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줘 보는 거,
나쁘지 않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이 작품이 갑자기 막 얘 줬는데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작품을 한 며칠만 쉬다가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다시 흥미로워지기도 하고 그때 가서 나 왜 이렇게 썼지? 이런 게 보이기도 해요. 보통은 나 왜 이렇게 썼지? 가 많이 보여요. 제가 최근에 또 오랜만에 봤거든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작품을 계속 보고 있지 말고 뭐 다른 작품도 썼다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내 작품으로 돌아오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좀 이따가 영상을 찍을 건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노트북이 고장나서 화면 녹화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 건데요. 제가 옛날에는 이 씬 설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만약에 씬 1 적고 2 적고 3 적었다. 근데 씬 2와 3 사이에 어떤 씬을 넣고 싶어질 때 있잖아요. 추가하고 싶을 때. 그때는 옛날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적고 그럼 이 밑에가 그대로 씬 3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일일이 바꿔줬었거든요.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 지금 1부터 뭐 4, 뭐 5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나중에 가서 뭐 씬이 뭐 54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간에 어떤 씬을 추가해야 된다 하면은 머리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스타일 눌러줍니다. 스타일 누르면요 바탕글, 본문, 개요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플러스를 누르고 새 스타일 여기서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씬을 먼저 추가하면 요게 씬 컨트롤 2에 씬이 생겼죠. 보통 씬은 저는 글씨체를 굵게 만들거든요. 제가 일일이 굵게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굵게 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글자 모양 정보 보이죠? 여기서 설정 속성에서 진하게를 눌러놔요. 그러면 글자가 이제 자동으로 진하게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글머리표 문단 번호 정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문단 번호 있죠? 문단 번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돼요. 아무거나 누르고 여기 사용자 정의 보이시죠? 사용자 정의 눌러줍니다. 번호 서식 이거 지우시면 안 되고 요 앞에 본인이 설정한 걸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저는 S샵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S샵 1로 떠요. 그럼 시작 번호가 1이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다. 그럼 설정을 눌러요. 다시 설정 누르면 지금 너무 간단하게 설정이 된 거예요. 눌러줍니다. 그러면요 아까 똑같은 툴인데 만약에 제가 씬 2와 3 사이에 씬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엔터를 누르고 지금은 컨트롤 2로 설정해 놓은 이걸 누르면 보이시죠?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자동으로 4, 5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뒷부분을 수정하지 않아도 편한 거죠. 로그라인은요 보통 한 문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2줄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줄 안에 제 드라마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라인은 사실 줄줄이 길어지면 로그라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보통은 한두 줄에 정리하는 걸로. 저도 2줄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로그라인은.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읽어볼게요. 작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인데 라디오에 작은 사연들 문자를 보내면 의외로 잘 뽑히고 상품도 받고 하니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니 그렇게 뽑아주는 것 같다. 글 쓰는 거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네요. 사실 예전에 글 쓰는 공모전에 글을 써서 냈는데 1등으로 뽑힌 적도 있고 어릴 적 소소하게 글짓기상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전해보는 거 괜찮을까요? 전공은 전혀 다른 전공이고 현재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미 이분께 대댓글 남겼지만 지금 보니까 댓글 써주신 분이 재능이 있다는 게 너무 보이죠. 라디오의 사연들이 뽑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또 글 쓰는 공모전에 글을 써서 냈는데 1등 하셨다고. 그래서 도전해보시는 거 아주 추천합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이라서 못하진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직장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글을 써보신다. 이는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지금 작가 말고 하는 일이 배우 쪽이라 프리랜서라서 묶여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작품을 들어가면은 스케줄이 완전 상이하니까 잡힐 때도 있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5일은 잡혀있는 스케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스케줄을 포기하고 이제 글 쪽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면은 비추예요. 이제 뭐 드라마든 영화 쪽이시든 소설 쪽이시든 쓰고 싶으신 쪽 써보시면서 퇴근하고 남는 시간 써보시면서 공모전으로 다시 시작해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뭐 이제 진짜 이게 작품화가 되고 수입이 온다라고 했을 때 직장을 이제 그만둬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건 지금처럼 계속 다니시되 남는 시간에 짬짬이 쓰셔서 공모전을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학원을 안 다녀도 그냥 혼자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런 거를 막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절대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 컨텐츠가 반응이 좋으면 질문들 모아서 더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